모두 헬기에 타. 저 고철 덩어리들이랑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순 없어. 고막을 갈기갈기 찢는 거대한 폭발음 사이로 윌리엄 부사장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 눈앞에서 수천억 원짜리 미제 최첨단 방공 레이더가 시뻘건 화염을 뿜으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캄캄한 밤하늘은 이름 모를 반군의 값싼 깡통자폭 드론들이 뿜어내는 붉은 섬광으로 대낮처럼 밝습니다. 여기저기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는 제 부하들의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는데, 불과 3시간 전까지 에어컨 빵빵한 지하 VIP 벙커에서 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여유를 부리던 서방 방산기업의 기술진들은 이미 활주로 저만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부상병들의 목숨을 살려야 할 비상 구급 상자마저 들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자산이야. 계약서 제14조 면책 조항에 따르면 현지인 의료 지원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20살 어린 병사의 손을 군화발로 매몰차게 걷어차며 그들은 헬기 트랩에 허겁지겁 오릅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제 뺨을 날카롭게 후려칩니다. 헬기는 이내 매정하게 어둠 속으로 훌쩍 사라지고 중동 최강이라 자부하던 1조 원짜리 방공 요새는 삽시간에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알만수르입니다. 이 나라의 텅 빈 하늘을 지키는 방공사령관이죠. 28년 동안 거친 사막에서 군복을 입으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오늘처럼 뼈저린 무력감과 치명적인 수치심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방이라 찰석같이 믿었던 강대국은 달러 결제가 늦어지자마자 우리를 파리 목숨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제가 빈민가에서 거두어 친동생처럼 아끼던 부하 타리크가 무너진 통제탑 철골 잔해에 깔려 두 다리가 처참하게 으스러진 채 검붉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타리크의 초점 잃은 두 눈이 저를 향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찢어진 군복을 틀어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하 통제실에 간신히 살아남은 메인 스크린에는 더욱 끔찍한 절망의 카운트다운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2차 대규모 미사일 폭격.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남짓입니다. 이번 타겟은 이 부서진 기지가 아닙니다. 제 7살 난 늦둥이 딸아이, 희귀병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있는 도심의 국립병원 쪽으로 적의 탄도탄 궤적이 정조준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통제실 콘솔을 주먹이 으스러져라 내리쳐보지만 이 먹통이 된 서양의 오만한 쇳덩어리들은 본사의 원격 승인이 없으면 수동 조작조차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영어 에러창만 앵무새처럼 띄우고 있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안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딸과 부하들의 목숨을 무참히 비웃고 있습니다. 피트성이가 된 군복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집니다. 땀과 핏물에 절은 손끝에 빳빳하고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나옵니다. 2년 전 아부다비 국제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화려한 미제부스만 쫓아다니며 굽신거리던 제 앞을 막아서며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던 동양인이 있었죠.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거들먹거리며 그 명함을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면서요. 그 구겨진 낡은 명함이 지금 제 덜덜 떨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피와 모래먼지로 얼룩져 글씨가 절반은 뭉개졌지만 한국 유도무기 체계 수석 연구원 최태석이라는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만큼은 기적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명함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깊은 무의식이 오늘같이 비참한 날이 올 것을 직감했던 걸까요? 유리가루가 박힌 손을 덜덜 떨며 위성전화기의 다이얼을 꾹꾹 누릅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바짝 마른 입술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릅니다. 이 지옥 같은 사지에, 그것도 2년 전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했던 오만한 중동의 장군이 부끄러움도 없이 거는 전화를
과연 그가 받아나 줄까요? 아니, 그들 역시 서양놈들처럼 면책조항을 들먹이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지는 않을까요? 피말리는 5번째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한국어입니다. 잠결에 받은 듯 깊게 잠긴 목소리. 저는 알량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채 28년 군 인생의 모든 자존심과 계급장을 피 묻은 모래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영어로 절규합니다. 최석, 우리 방어망이 완전히 뚫렸어. 미국 놈들은 우릴 버리고 다 도망쳤고 3시간 뒤면 내 딸과 내 병사들이 다 개죽음을 당하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1초가 1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요 끝에 이윽고 들려오는 대답은 서양인들이 늘어놓던 어떤 긴 설명도, 돈이나 조건에 대한 탐욕스러운 요구도, 두꺼운 계약서의 면책조항에 대한 비겁한 핑계도 없습니다. 단 3마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사막의 밤 공기를 가릅니다. 알겠습니다. 버티고 계십시오. 찢어질 듯한 거대한 굉음이 아부다비의 숨막히는 새벽 공기를 두동강 냅니다. 활주로가 반쯤 박살나 착륙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상황. 하지만 짙은 올리브색 위장 도색을 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시뻘건 흙먼지를 폭발하듯 뿜어내며 거칠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제 눈을 의심합니다. 불과 이틀 전 제가 피 묻은 명함을 주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딱 48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실전 배치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코웃음 쳤던 불가능의 영역을 대한민국이 단 이틀 만에 무식하게 뚫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속도. 기적의 로켓 배송이 사막 한가운데 꽂히는 순간입니다. 거친 마찰음을 내며 수송기가 멈춰서고 거대한 화물칸 문이 열립니다. 위용을 드러낸 천궁 3호기의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그 옆으로 5명의 사내가 걸어 내려옵니다. 수십 명의 첨단 기술 지원단을 기대했던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던 서방 기술자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작업복, 군데군데 찌든 시커먼 기름때, 그리고 등에는 무식하게 커다란 공구 배낭을 짊어진 중년의 아저씨들 뿐입니다. 기지 구석에 남아있던 서양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립니다. 고철팔러 온 자살특공대냐? 고작 5명이서 미국도 포기한 기지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선두에 선 최태석 수석은 그들의 조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뚜벅뚜벅 제 앞으로 걸어옵니다. 쇳가루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30년간 미샤일을 깎고 다듬어온 투박하고 갈라진 큰 손이 제 피 묻은 손을 덥석 맞잡습니다. 굳은 살배인 거친 손바닥에서 뭉클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밥상 차려준 친구 집 배문이 부서졌는데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검역 장교를 통해 전해진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두꺼운 계약서 대신 펄펄 끓는 의리 하나를 짊어지고 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바이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열쇠를 내밉니다. 미제 방산업체 직원들이 늘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던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최고급 안전구역이죠. 하지만 최 수석은 열쇠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래바닥으로 툭 튕겨냅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제 부하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야전 텐트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저기서 잡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모래바람이 들이치고 썩어가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텐트 안으로 한국 사내들이 거침없이 들어섭니다. 최 수석이 배낭을 풉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최첨단 진단 장비가 아닙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컵라면, 분홍색 연고 튜브,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소주입니다. 최 수석이 쭈그려 앉아 두 다리가 으스러진 채 죽어가던 제 부하 타리크의 붕대를
과감하게 풀어헤칩니다. 서양놈들이 구급약마저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상처는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최수석이 소주를 거지에 듬뿍 적셔 썩어가는 절단면에 자비 없이 꾹 누릅니다. 아! 타리크가 눈을 뒤집으며 비명을 지르자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타리크의 팔다리를 온몸으로 짓누릅니다.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피골을 미짠해지고 죽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위로 두툼하게 마데카솔 연고가 발라집니다. 미제 수백만 원짜리 응급 키트가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 아저씨들의 투박한 소주와 연고가 기적처럼 채우며 병사의 살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처절한 소독이 끝나자 그들은 끓인 컵라면 국물을 반합 뚜껑에 부어 타리크의 바짝 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 넣어줍니다.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타리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제 옆에 섰던 통역장교 오마르가 목이 맨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사령관님, 이방인들이 우리를 난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진짜 형제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기지를 찢어밟힐 듯한 요란한 적색 사이렌이 다시 한번 사막의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웽 하는 소름 끼치는 경고음과 함께 레이더 스크린 상단에 핏빛처럼 붉은 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2차 대규모 파상 공세. 이번에는 단순한 드론대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서 마하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진짜 악마. 이란제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제 딸이 있는 병원을 향해 정조준되어 낙하를 시작한 겁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져온 천궁으로 저 미사일들을 요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메인 콘솔을 두드리던 최수석의 입술에서 낭패가 머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체계. 시스템이 물리지 않아. 미제 레이더의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한국 독자 개발 프로토콜인 천궁의 언어가 아예 달라. 레이더가 적을 발견해도 발사대인 천궁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적을 보고 있는데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최악의 상황.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소프트웨어 호환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 레이더 기판과 천궁 발사대 사이를 수십 가닥의 데이터 케이블로 일일이 납땜하여 하드웨어를 강제로 직결시키는 무식하고 물리적인 방법. 타임어택은 단 180분. 미사일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전까지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센 모래폭풍 속에서 이어붙여야만 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는 이 모래 구덩이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초침 소리와 함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통제 실안. 최수석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사나운 야수처럼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거센 모래폭풍이 인정사정 없이 텐트를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모래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며 눈을 뜨기조차 힘든 그 순간 끔찍한 파열음이 터져나옵니다. 치치직 펑. 유일한 희망이었던 정밀 자동 용접기 기판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미세한 모래입자가 기기 틈새로 파고들어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린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보지만 기계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악마 같은 적의 탄도미사일들이 마하의 속도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두 기계를 연결할 수단이 영영 사라져버린 겁니다. 절망에 빠진 제 무릎이 모래바닥으로 힘없이 꺾이는 바로 그 찰나. 박선임이라 불리던 30대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짐승 같은 쌍욕을 내뱉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밀 작업을 위해 끼고 있던 두꺼운 방열 장갑을 이빨로 물어 거칠게 벗어던지더니 배낭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무식한 구형 수동 인두기를 맨손으로 움켜쥐는 게 아닙니까?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당장 닿기만 해도 살이 타들어가는 500도의 쇳덩어리를 말입니다. 안 돼! 그러다 손가락 다 잘려나가. 제가 훈비백산하며 말리려 뛰어들지만 박선임은 저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장갑을 끼면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케이블 감각을
도저히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의 맨손이 펄펄 끓는 인두기를 쥐고 첫 번째 케이블을 접합합니다. 나비 녹는 냄새와 함께 인간의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텐트 안을 진동합니다. 손바닥에 순식간에 커다란 물집이 잡히고 이내 툭 터져 핏물이 줄줄 흐르지만 이 독종 같은 젊은이는 입술을 짓씹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선을 미친 듯이 이어붙입니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손끝은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떨림 없이 케이블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희생을 죽은 눈으로 바닥에 나뒹굴던 제 부하들이 홀린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서방놈들은 생채기 하나 나기 싫어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름 모를 이방인이 남의 나라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제 손가락을 숫덩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덩치가 산만한 공병대 주임원사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어섭니다. 손님들이 우리 하늘을 지키다 살이 타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구경만 할 텐가. 그의 피 끓는 일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붕배를 감은 자, 다리를 절뚝이는 자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병사들이 미친 듯이 뛰쳐나와 수십 푼짜리 천궁 발사대에 굵은 밧줄을 걸어댑니다. 영차! 영차! 크레인조차 박살난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맨손과 맨몸뚱이로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진지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찰점이 떨어져 나간 손에서 피가 터지고 발톱이 빠져도 누구 하나 밧줄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폐잔병들이 한국인이 지펴올린 불꽃에 타올라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연동 완료. 시스템이 눈을 떴습니다. 박사님의 피투성이 손이 마지막 케이블을 이어붙인 그 순간 천궁의 거대한 레이더가 웅장한 기동음을 울리며 사막의 밤하늘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미국제 최첨단 AI 레이더조차 모래폭풍에 눈이 멀어 쩔쩔매던 바로 그 사각지대. 천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스텔스 침투 궤적을 낱낱이 파헤쳐냅니다. 발사! 제 7살 딸아이가 누워있는 병원을 향해 떨어지던 탄도미사일을 향해 32발의 천궁 유도탄이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칠흑 같은 사막의 하늘이 눈부신 섬광으로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쾅쾅! 쾅! 적의 미사일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흩어집니다. 유바다 나댔다. 단 한 발의 오차도 단 한 발의 누락도 없는 완벽한 요격입니다. 미제 AI 슈퍼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버벅대며 쩔쩔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한국의 압도적인 하드웨어는 이미 0.3초 만에 궤적을 확정짓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하 벙커 안전지대에서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산 고철 덩어리들이 5분도 못 버티고 몰살당할 것이라 비웃던 서방놈들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들이 피우던 값비싼 시가가 덜덜 떨리는 소나귀에서 툭 떨어져 나뒹굽니다. 통제실 안은 찢어질 듯한 함성과 짐승 같은 오열로 뒤엉킵니다. 그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웁니다. 기적입니다. 피 묻은 낡은 인두기와 투박한 뚝심으로 무장한 한국의 방패가 오만한 강대국도 도망쳐버린 사막의 하늘에서 기어이 악마의 불길을 전부 씹어 삼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니, 피투성이가 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벼랑 끝에 몰린 우리를 기어코 살려내고야 만 것입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폐허가 된 사막의 기지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하늘. 단 한 대의 드론도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우리 땅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통제실 안은 이제 짐승 같은 오열 대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쏟아내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로 바다를 이룹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부하들이 최태석 수석과 한국 엔지니어들을 에워싸고 목 놓아 옵니다. 살이 타들어간 박사님의 두 손을 제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자신들의 이마에 갖다 대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리던 사막의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는 대한민국과 이 땅의 사내들이 뜨거운 피로 쏘아올린 기적의 불꽃놀이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압도적인 K방산의 위력 앞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얗게 질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군대를 물립니다. 같은 시각 두바이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미제 방산기업 부사장 윌리엄의 손에서 영롱한 유리잔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산산조각납니다. 말도 안 돼. 저 고철 덩어리들로 100% 요격을 해냈다고? 윌리엄의 오만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5분도 못 버티고 몰살당할 거라 비웃었던 한국의 투박한 하드웨어가 수천억 원짜리 자신들의 최첨단 AI 시스템을 가볍게 압도해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그는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곧이어 윌리엄의 위성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미국 본사 이사회에서 걸려온 즉각적인 파면 통보입니다. 피 흘리는 전우를 벌이고 계약서만 챙겨 도망친 비겁자들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당연하고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뒤집히는 쾌거의 역사입니다. 며칠 뒤 기지사령부에서는 거대한 환송식을 준비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웅들에게 이 나라 최고의 훈장과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안겨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최태석 수석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란한 인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처음 기지에 도착했던 날과 똑같이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에 묵직한 공구 배낭을 들어매고 무너진 활주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영웅의 훈장 대신 낡은 배낭 하나로 충분하다는 그 묵직한 품격에 이 나라 수뇌부 전체가 깊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활주로를 향해 달립니다. 제 품에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해 막 태어난 7살 딸아이 아미나가 꽉 안겨 있습니다. 아직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이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의 푸른 하늘을, 너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준 진정한 은인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말입니다. 최수석님! 제 간절한 부름에 트랩에 오르려던 최수석이 뒤를 돌아봅니다. 아미나가 아장아장 걸어가 최수석의 다리에 와락 매달립니다. 그리고 기름때와 모래먼지가 뒤엉킨 최수석의 거친 뺨에 작은 두 손을 뻗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늘 무뚝뚝하고 바위 같던 경상도 사나이 최태석 수석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이 사나이에게도 한국에 두고 온 예쁜 딸이 있다고 합니다. 먼 타국에서 남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정작 자기 딸아이의 졸업식조차 가지 못한 뭉클한 부정이 이방인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최수석을 으스러져라 끌어왔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도 이 거대한 고마움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친 진동과 함께 수송기가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사막의 푸른 하늘 위로 웅장하게 날아오릅니다. 저는 수송기가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 구름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의 보답은 결코 차가운 달러 송금이 아닙니다. 두꺼운 계약서에 몸이 건조하게 숫자를 적어 넣는 얄팍한 거래가 아닙니다. 국방부 최고위층의 특별 만장일치 결의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최고급 원유 240만 배럴을 꽉꽉 채운 초대형 유조선이 즉각 한국을 향해 출항을 시작합니다. 돈이나 장부에 적히는 거래가 아니라 뜨거운 피와 땀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 국가에게 바치는 심장 같은 선물입니다. 지금도 텅 빈 활주로 한편에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맨몸으로 발사대를 끌었던 선명한 밧줄 자국이 자랑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는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끝까지 납땜을 해낸 한국 엔지니어 박선임이 쏟아낸 붉은 핏자국이 훈장처럼 스며 있습니다. 거만한 강배국이 두꺼운 계약서만 챙겨 비겁하게 도망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나타나 사람과 의리라는
가장 위대한 씨앗을 깊게 심어놓고 가는 길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 그리고 제 품에 안긴 딸아이의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저는 우리를 살려낸 대한민국 영웅들의 그 뜨거웠던 헌신과 위대한 품격을 제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넣습니다.